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또 북한 관련 이슈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주 연이틀 방사포 포격 도발을 벌이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상 새로운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고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이 엔진을 사용한 또 다른 괴물급 신형 ICBM을 만들어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반격 능력, 즉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하면서 세계 3위 군사 대국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적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9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장성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네. 고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는 이 부분이 또 새로운 도발을 예고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40톤 포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해석하는 의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목요일 고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든 채 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과 엔진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북한의 발표 가운데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켓 추진력이 140톤 포스에 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체 연료라는 점인데요. 우선 추진력이 140톤 포스라는 점에 주목해 보면요. 톤포스 TF는 1톤의 중량을 위로 올리는 힘인데요. 북한의 가장 최신 ICBM인 화성 17형의 1단 엔진은 80톤 포스의 액체 연료 2개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합치면 160톤 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엔진은 하나만으로도 기존 엔진 2개를 묶은 것에 육박하는 힘을 내는 셈입니다. 또 고체 연료라는 점에도 눈길을 끄는데요. 부식 위험 탓에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 로켓은 미리 연료를 채워놓고 이동시키다가 갑자기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감시망을 피해 기습 공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가 쉽지 않아서 로켓 발사 실패 위험이 큰데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추진력 벡터로 조종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주 엔진에 추력 방향 제어 기술을 통합해 보조 엔진을 없애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고체 연료 엔진 성공 주장에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발표를 100%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현장에 참관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단 기간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무기를 좀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네. 잠시 북한 매체 보도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이번 로켓 엔진으로 신형 ICBM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화성 17형 등 ICBM의 액체 연료를 사용해왔는데 고체 연료 ICBM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발표대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이 140톤 포스의 추력을 낸다면 1단 엔진의 추력이 80톤 포스 수준인 미국의 대표적 ICBM 미니트맨 3를 능가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연료를 넣는 게 가능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탄도 무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0km 이상 날아가 미 본토의 상당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내년에 이 신형 ICBM을 신형 발사하는 도발을 벌여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형 ICBM 발사 가능성, 긴장감을 좀 늦출 수 없는 부분인데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또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 규모, 시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의 보도인데요. 그 상업용 인공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네. 위성 사진은 평양 미림 비행장 훈련장을 들여다봤는데요. 이곳은 근처에 있는 김일성 광장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열병식 훈련을 여기서 해왔습니다. NK 뉴스는 11,000여 명이 동원되는 대대적 열병식 준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8일이 북한군 창건 75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NK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로 집권 10년째를 맞았는데요. 내년 1월 8일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열병식을 할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일본 여당 인사가 반격 능력을 한반도에 쓸 수 있다고 발언해서 좀 파장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일본이 어제 반격 능력 보유 추진 공식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어제 오후에 강요 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그 3대 안보 문서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말하는데요. 5년에서 10년마다 개정하는 중장기 방위 전략 문서들입니다. 골자는 반격 능력, 즉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まさにこの3文書とそれに基づく安全保障政策は戦後の安全保障政策を大きく転換するものであります。 교도통신은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현상이 더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 추진의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는데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현재 수백 킬로미터인 자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킬로미터 이상으로 늘리고 5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목표도 이미 발표됐고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5년 이내에 통합 사령부로 묶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2차 대전 후 최대 군사력 증강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당연히 막대한 군사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올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기준 5년분 25조 9천억 엔을 2027년까지 5년간 43조 엔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방위력 강화 자금과 법인세와 담배세 등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충당합니다.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군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려 할 경우 북한의 발사 거점을 일본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일본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개정 국가안보 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데 대해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어제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한국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서태평양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 국가들 역시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북한이 올해 초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보다 앞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금 진전된 시험 발사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공대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난주 금요일 발사했는데요. 미 공군은 발사 사실을 이번 초에 공개했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는 전략 폭격기 B-52H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미 공군은 작전 가능한 완전한 시제품 형태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격기에서 분리된 후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 비행 궤적과 종말 지역에서 폭발 등 목표와 맞아떨어졌다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능 입증에 주력해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조립되면
완전하게 운용 가능함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에 개발된 AGM-183A는 최대 속도가 마 8에 달하고 작전 반경이 1600km에 이릅니다. 미국은 작년 3차례 시험 발사에 모두 실패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발사가 모두 성과를 거두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월요일에 장선택이 처형된 지 꼭 9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북한 노동신문에 이 장성택이라는 이름과 함께 은혜를 모르면 배신이라는 글이 좀 실렸다면서요? 네, 하지만 그 노동신문에 장성택이라는 이름을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곳곳에 어디를 봐도 이제 장성택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네.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은혜를 잊지 않아 인간이다. 이게 이제 그 글의 제목인데요. 특히 받아안는 은혜에 습관되면 어느덧 그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그것은 배은망덕으로 이어진다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9년 전 북한은 특별 군사 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했는데요. 당시 장성택을 숙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신 행위였습니다. 과거 북한 방송의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 만세 높이 받도록 모시기 위한 사업을 내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 행위를 감행하였다. 노동신문은 장성택을 애둘러 비판하면서 당과 국가를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일주기인데요. 노동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찬양을 나열하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습니다. 네, 북한이 신형 고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에는 이 엔진을 활용한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반복하며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방패 역할을 했던 일본 자위대가 창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연말 동북아 정세는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새해에는 과연 좋은 소식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 이봉석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